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쏙쏙 뽑아서 함께 공부하는 쏙쏙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백제편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제의 건국 이야기, 삼국사기에 나오는 백제의 건국 이야기를 잠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몽은 고주몽이죠. 졸본에 와서 고구려를 세우고 비르와 온주를 낳게 됩니다. 주몽이 북부여에 두고 온 유리가 주몽을 찾아와 태자가 되자 비류와 온주는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온주는 하남 이뢰성의 도읍을 정하게 되죠. 자, 백제의 건국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고구려 계통의 이주민 세력과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이 결합하여 백제를 세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남 유래성은 오늘날 서울 송파구에 있는 풍납토성 일대로 추정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백제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백제의 속립과 성장 과정, 그리고 백제의 중 노력과 세태, 여기까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근초고왕, 근초고왕이 백제의 중흥기를 이뤘던 왕이다라는 걸 하시고,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고 고국 오랑을 전사시킨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의 장수왕의 공격으로 수도 한성이 함락되고 또 백제의 계로왕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고 나서 백제의 중흥과 노력 그리고 세태 과정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백제의 멸망은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계백이 이끄는 백제군이 황산벌 전투에서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에 패배하게 되죠. 사비성이 함락되고 의자왕이 항복하면서 백제가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 자,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백제가 멸망을 하면서 666년에 멸망하면서 백제의 부흥운동이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해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백제의 부흥운동, 흑지상지, 도침, 복신, 군사일교 부흥운동을 전개하지만 결국은 나당연합군의 패배가 됩니다. 자,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1번, 가로는 무엇은 하남 유래성의 도읍을 정하고 무엇을 건국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뭘까요? 온주라겠죠. 온주. 오, 제가 좀 전에 온주, 비류와 온주를 나왔다겠죠. 그럼 비류는 어디 갔을까요? 온주는 백제를 건국했는데 어디에서? 한강 유역에 와서. 그렇죠? 그런데 비류는 인천의 미출고라는 곳에서 나라를 세우게 되지만 나중에 어떻게 온주에 의해서 흡수가 된다라는 것을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은 하남 이래성의 도읍을 정하고 백제를 건국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뭐가 될까요? 여기 되겠죠. 온조는 하남 이래성의 도읍을 정하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백제를 건국하였다. 맞죠? 두 번째, 백제는 장수왕의 공격으로 한성이 함락된 후 무엇으로 천도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 여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장수왕의 공격으로 한성이 함락돼 있고 결국은 웅진으로 어떻게 됩니까? 웅진으로 천도라. 천도라는 것은 수도를 옮기는 것을 천도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초공황 때 이 얘기를 했었죠.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 원왕을 전사시킴으로 인해서 고구려의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계로왕이, 백제의 계로왕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수왕의 공격에 의해서 한성이 패망하고 수도를 얼리 옮긴다고 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성왕은 신라의 누구와 연합하여 한강 하류 지역을 일시적으로 회복했다라고 나오죠. 자, 성왕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비로 지금 현재의 부여로 도읍을 옮기고 나라를 남부여로 고쳤어요. 그래서 사실은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내려오는 과정에서 고구려의 장수왕이 신라 진흥왕과 연합해서 고구려와 싸워 한강 지역을 회복했지만 다시 신라의 공격으로 한강 하류 지역을 또 뺏기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성왕이 신라를 공격하다가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막기 위해서 나제 동맹,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어서 싸웠지만은 또다시 신라의 배신으로 해서 어떻게 될까요? 성왕이 신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를 공격하다가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한다라는 것을 참고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렇다는 얘기는 신라의 진흥왕은 뭘까요? 신라의 진흥왕은 신라의 중기 때의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왕은 신라의 모과라고 했죠. 모과. 야, 보시겠습니까? 뭘까요? 여러분, 요겁니다. 신라의 진흥왕과 연합하여 한강 하류 지역을 일시적으로 회복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네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왕은 신라의 나제 동맹을 파기로 신라를 공격했으나 좀 전에 말씀드린 어디서 관산성 전투에서 어떻게 된다? 전사했다. 누가 전사했다겠죠? 성왕이 전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신라가 주도권을 잡게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무왕은 백제. 무왕은 익산에 뭘까요? 익산에 무엇을 건립했다라고 하죠? 미륵사를 건립합니다. 미륵사. 처음에 잘 나오는 문제 중 하나죠. 무왕은 익산에 미륵사를 건립했다. 자, 6번 계백장군이 이끄는 결사대가 어디에서 신라군에 항전했으나 패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잘 아시다시피 황산벌 싸움이죠. 황산벌 싸움에서 신라군에 항전했으나 화랑에 의해서 결국은 패배하고 맙니다. 자, 7번 백제의 중기는 4세기다겠죠. 자, 4세기인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제의 중기 4세기는 어디를 찾을 때 한강유역을 먼저 차지하는 곳이 그 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의 중기라겠죠. 자, 근초공항.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백제의 중기는 근초공항 4세기였다. 그래서 백제가 먼저 신라를 찾았기 때문에 4세기고 고구려가 다음에 찾았기 때문에 5세기고 그 다음에 신라가 찾아왔기 때문에 6세기죠. 그래서 여러분 꼭 아실 적에 4세기 때 백제의 근초고왕이 한강유역을 차지했고 5세기 때 장수왕이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6세기 진흥왕이 한강유역을 차지하면서 시대별로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백제가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가 차지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중기의 왕들의 이름은 기본적으로 꼭 아시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은 나당연합군의 660년에 멸망한다? 좀 이제 맞춰야겠지만 뭐 어딜까요? 백제죠. 백제는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660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은 백제에 대해서 백제의 성립과 성장 과정, 그리고 백제의 중흥 노력과 쇠퇴하면서 멸망하는 과정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신라와 가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